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창작 창조 활동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국무위원회 연주단을 비롯한 중요 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국가표창 수여식이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기장 고길성 동지, 문화상 승종규 동지, 중요 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리일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 송악배우 김옥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국기훈장 제1급 리명일, 방철진, 국기훈장 제2급 박명성, 강철봉, 박성남, 김은희, 김강남, 김주일, 박영일, 조소림, 신주경, 배성국, 국기훈장 제3급 안병건, 김효일, 김예성.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인 창작 창조 기풍을 발휘해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기백 있는 예술 공연을 펼쳐보임으로써 온 나라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명도를 당의들의 일심으로 뭉쳐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온 누리에 떨쳐갈 천만 인민의 투쟁 기계를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부과한 공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일하기였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국무위원회 연주단 단장 겸 지휘자 리명일, 송악배우 김옥주, 공훈국가합창단 작곡가 박성남 동무들이 교리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자유로운 스승의 손길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노동당 시대 새 문명 창조의 나래를 안겨주시고도 모든 성과를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데 대해서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문학예술을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시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을 받들어 가마력과 호소성이 강한 명작,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력작들을 더 많이 창조함으로써 우리 음악을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당정책화된 음악, 인민의 음악, 전투적인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교리들이 필요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새 시대 음악예술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옹리하는 당 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전승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요즘 우리 인민은 조국 개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이시며 시세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불멸의 업적을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용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조국과 후대들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려는 오보일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조국 개방 전쟁 시기에 제정된 전사의 용의 훈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룡관 중앙홀에 들어서면 홀의 천정에 이렇게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 받은 훈장과 메달들이 부각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훈장과 메달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 우리 기룡관이 새로 일도서면서 새겨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사의 용의 훈장입니다. 이 전사의 용의 훈장은 전쟁이 개시된 지 한 주일도 안 되던 195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대담한 반공격으로 적의 아송을 짓뭉개버린 1950년 6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꾼을 전하러 찾으시고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에게 무슨 표창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날 저녁 한 미술가를 먼 가까이 부르시어 그에게 훈장 도안을 만들 때 대한 가업을 주시고 이튿날에는 그를 또다시 찾으시어 초안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장에는 저국을 위하여 라는 글을 써놓고 인민군 전사가 청을 힘있게 투르치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며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세운 불멸의 위훈이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의미에서 훈장 테두리를 붉은 오각별로 형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급변하는 전선 정황과 관련하여 매우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훈장 도안부터 먼저 보자고 하시면서 미술가를 또다시 부르시어 완성된 훈장 도안을 기쁨 속에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우리 전사들의 위훈을 빛내어주기 위해서 제정하는 훈장인 것만큼 그 이름을 전사의 용의 훈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 후 처음 만들어진 그 훈장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훈장을 만져보고 쓸어보고 자신의 가슴에 대보기도 하시면서 우리 전사들이 이 훈장을 받으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제정된 전사의 용의 훈장은 그 후 소울해방 작전을 비롯해서 저국 보위를 위한 종의의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많은 모범 전통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전사의 용의 훈장은 저국을 지켜 싸운 용전사들의 위훈을 기중히 여기시며 끝없이 빛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에 용의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인민경제 부문별 직정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1 미장공 경기가 12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국마다에서 연마해온 우리 근로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욱 높이고 또 대상 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할 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에서는 시공 분담을 정확히 주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작업량을 공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진행하였는가를 평가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속도와 질을 평가할 뿐 아니라 이 자재를 얼마나 국력 전략하고 또 효과 있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세기준 세기록을 돌파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에 대해서나 경쟁을 벌여야 남보다 앞서겠다는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 기능 수준을 남김없이 발휘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우승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경쟁심으로 끓고 있는데 말 자체로 경기인 것만큼 질 보장에서나 속도에서나 많은 투자력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건설장들에서 흔히 벌 수 있는 게 미장 작업입니다. 그러나 예사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창한 창조물들에 우리 건설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묻는다는 관점에서 모든 시공을 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황주 긴등물길공사를 맡은 물길건설 사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대상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3만년도 계획을 우리가 110%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모든 지휘성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대담하게 새로운 공사 방안으로 바꾸고 공정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이런 그 작전과 지휘를 힘께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강의 뜻을 받들고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죽고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항저긴동 물질공사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미하는 청주동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겠습니다. 여기 항저긴동 물질공사장에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투원 동지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동지의 기풍으로 하여 오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요단은 이번에도 사회주의 경쟁에서 1등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저국 강산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갈 일념 안고 국토관리 사업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령성구역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전망적 계획은 다 세웠지만은 거기서 첫째로 이 10여 킬로의 도로 개건 사업 여기에 힘을 넣고 국토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하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은 거는 첫째도 둘째도 속도보다 질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질을. 우선 연간단위하고 다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 여기에 필요한 이제 이 기술적 지표들 다 받아가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공정마다 끝나면 질 검사를 하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하고 그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걸 이걸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산림 조성과 사방야기를 비롯한 시산시 사업을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나무를 2, 3년 동안 튼튼하게 잘 해워서 그러면 튼튼한 모를 산에다 옮겨 심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산들이 대체로 야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단나무,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이 산열매 수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산림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군에서도 국토관리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강하천들에 대한 수십 킬로미터 구간의 강바닥 파기와 장속 쌓기를 완성해서 장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안고 과일나무 비벼관리를 알심 있게 해온 과일군안의 근로자들이 촌물 복숭아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봄철 날씨는 과일 농사에서 매우 불리한 날씨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봄철에 이틀이 몰다하게 계속 비가 내리고 해비 침률은 지난해에 비하여 50%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아미노산 복합 영양액을 비롯한 리년비료 시비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한 과일 알의 크기, 당도 올리기, 해까지 자라기를 도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들에서 오늘부터 천물복숭아 수확에 들어갔는데 저시사업을 짜고들어 하나의 과일도 허실 없이 집중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저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알알이 잘 여문 수백 톤의 복숭아를 수확해서 12일 평양시로 떠나보냈습니다.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생산한 과일이 1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과일을 생산해서 평양시 안의 어린이들과 노인들, 시안의 상업봉사망들에 보내준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도 많은 과일을 생산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민들을 위하는 당의 사랑을 안고 잘 익은 충북 목성을 가득 싣고 이렇게 한 달을 매달려왔습니다. 예, 우리 운전수들은 밤새 길을 달려 이른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모두 힘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의 사랑을 한시 바삐 수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당직 파차를 비롯해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회의가 저들이 얼마나 많이 치러졌습니까? 특히 역사적인 6.25 전에는 우리 모두를 뜨겁게 울려줬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6.25 정책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 인문을 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맛 좋은 과일들을 많이 생산해서 당의 사랑에 가깝게 하자고 여느 때보다도 과일 나무 비벼 관리를 더욱 과학 기술적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생산량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과일 수송차들은 수도의 학원들,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등과 상업봉사단위들로 향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2일까지 등록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1억 8,803만여 명, 사망자는 405만 5,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가 몰아오고 있는 대유행병의 새로운 파동은 아메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자와 사망자들을 계속 산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속 4일째 2만여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현재 자국에서 전파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비루스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집중치료실 환자는 5,3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속에 11일 하루 동안에 6,923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고 4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감염자 수와 하루 사망자 수에 있어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 보건성은 국내에서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일련의 새로운 방역 조치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세안주에서도 전염병 피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는 지난 6월 16일 첫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통보된 때로부터 20일 남짓한 기간에 670여 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11일 하루 동안에만도 시드니에서는 112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돼서 전염병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다의 소부 지역에서 최근 이올파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극심한 열파로 알곡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집짐승들이 무리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 딸기 도시로 알려진 에보츠 호드시에서는 기록적인 열파로 나무 딸기밭이 고이나 황폐화돼서 열매 수확량이 6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유럽에서 제일 높은 활화산인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또다시 분출했습니다. 8일과 9일 사이에 화산이 분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재가 10여 킬로미터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합니다. 화산 경사면에 위치한 일부 마을들에 화산재와 바위 부스러기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려진 수지오물을 섭취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1,50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류 930여 종, 새류 290여 종, 포유류 약 100종을 비롯해서 도합 1,565종의 야생생물이 수지오물을 섭취한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 생물들뿐 아니라 강하천 등에서 사는 각종 생물들에게서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수백만 톤의 수지오물이 환경 속에 축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수지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폐기물 관리와 회수 사업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운유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고 청진과 안변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중강과 거업을 비롯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강계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령천과 령윤을 비롯한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센바람이 불겠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7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첫 닷새입니다. 고온주의경보입니다. 자성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령천과 령윤을 비롯한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센바람이 불겠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자성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온 현상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온주의경보가 지금 발표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12일 자송, 수동, 고산, 오늘 13일에는 다시 자송, 중강, 만포 이렇게 해서 자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15일부터 이제 약간 좀 해소되었다가 19일경부터 다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온 현상은 약화되지만 대부분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계속 여전히 높고 여기 이제 구름까지 끼면서 대기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져 가지고 무더운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7월 하순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태평양 알대 고기압 영향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중부 내륙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